조선일보가 지금 완전히 이제 쫄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 이른바 삼관왕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 어젠가 오늘이죠. 오늘 일면에 실었더라고. 일면에. 지금 똥줄 탔습니다.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 권력을 향해 가는 이재명. 그래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 역대 최다 득표, 역대 최대 득표율, 그 다음에 최다 격차, 대선에서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런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을 지금 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범민주당 190석은 거대한 입법 권력에 견제 세력은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세우며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2위 후보와 최대 득표율 차 당선을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 있다. 70세 이상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돌이님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지율을 득표율로 환산을 해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60대 30, 10에 10%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세 후보 지지도를 득표율로 환산해 보면 이 후보가 최대 5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이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대선에 압승을 하면 이재명 쟁점 법안 면제법 처리 일사천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조선일보에서 지지율이 51%면은 이걸 득표율로 환산을 하면 57.3%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실제로는 70에서 희망님도 감사드립니다.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51%가 나왔다라는 건 투표 안 할 사람들을 빼버리면, 즉 무응답층, 지지 후보 없음 뭐 이렇게 답변하신 유권자들을 빼버리면은 실제 득표율 추정치는 57.3%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입소스 한국경제 여론조사를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1%가 나왔는데 요거를 득표율로 환산하면 56.67%, 지금 이제 50% 중반대가 나오는 이런 형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야, 이재명이 60%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독재 체제가 된다. 이재명 독재가 시작된다. 국회 의석도 이미 민주당이 172석 가지고 있고 야권을 다 합치면은 190석. 이제 김상훈 의원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당 빼고도 190석이 됐어요, 이제. 그죠? 이준석 당 빼고 190석이 됐습니다. 야권이. 진보 민주 정당이 190석이 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수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김민석 의원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허은하, 뭐 김용남, 김상욱 영입한 것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인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놀라셨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10석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200석까지 민주진보 진영이 10석이 남아 있는데, 지금 뭐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종합 특검, 명태균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특검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급격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10석은 뭐 재보궐을 할 수도 있지 않냐. 혹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의원들도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이런 자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일 난 거죠. 조선일보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민주당, 민주진보 세력이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60% 당선되면 우린 다 죽는다. 60% 이상 득표를 해갖고 당선이 되면은 진짜 보수 세력은 완전히 이제 씨가 마른다.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기사예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 의도는 뭐냐면은 보수 진영의 이제 그걸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저것만큼 막아보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막 60%가 넘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저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지지율은 끝날 때까지 50%가 넘을 거라고 봐요. 제가 자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 문재인도 뭐 40%가 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가 넘을 거다. 그러면 이제 선거 하나만 하거든 다음에도. 근데 60%로 출발을 하면 점점 더 지지율이 좀 더 견고해지고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시 뭐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요. 감옥 갔다가 다시 출마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은 그 전에 퇴임할 때 퇴임 지지율이 80%였다고 그래요. 룰라 지지율이. 브라질 룰라 지지율이 80%입니다. 룰라하고 브라질의 룰라와 이재명 후보와 좀 유사한 점들이 있죠. 그 룰라 대통령도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안 다녔어.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까지. 나머지는 이제 검정고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이렇게 되는데 룰라 대통령은 아예 학교 근처에 안 가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로 한평생 살아왔지. 그래서 마치 소년공으로 해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에서 시장이 되고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렇게 거쳐온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 마음을 잘 아는 거죠. 본인이 노동자였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브라질이 그때 참 괜찮았어요. 룰라 시절에. 이른바 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뭐 그 판사인가요? 판사 출신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도 얘네도 이제 그 사법 카르텔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막 탄핵하고 룰라 전 대통령은 감옥에 집어넣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법 독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쫓겨나가가지고 대선에서 져서 그 룰라 대통령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부패 혐의로 투옥이 돼서 꽤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이 사법 독재 기간 동안 브라질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 우리가 그 꼴 날 뻔한 거야. 우리는 국민들이 깨어 있으니까 계엄을 막아내고 내란을 막아내가지고 나라가 그 지경이 안 됐지. 우리도 딱 브라질 꼴 날 뻔했던 겁니다. 완전히 브라질 상황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왜 저 이억만리에 있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이라는 나라하고 왜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브라질이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브라질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일본이 만약에 그랬어. 일본에서 사법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사법 독재 정권이 몇 년씩 가고 나라가 망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그 먼 브라질에서 완전히 거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땅을 뚫고 내려가면은 뭐 우루과이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어디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나라잖아. 근데 이 대척점에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왜 비슷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한국과 브라질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두 나라가 비슷한 정치적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저 미국이지, 미국.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기 직전에 그 FBI 국장을 만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일개 검찰총장을 FBI 국장이 뭐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마 노하우를 전수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싶어 저는 제가 볼 때는. 브라질에서 이제 제라륜꽃님 왜 대졸을 초졸로 만듭니까? 대학은 정규 학교 아닙니까? 정정해 주세요. 예, 막 대졸이죠 대졸.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고등학교를 못 나왔으니 뭐 예. 대졸 맞습니다. 대졸이 아니라 사법고시 졸이지. 예, 우리나라 이렇게 학벌에 연연할까요? 전 그것도 웃겨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아니 뭐 그럼 너무 저기 누굽니까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목포상고 나왔잖아. 고졸이잖아 고졸. 고졸이면 어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룰라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다고. 그 뭐 어때요? 일 잘하면 되는 거지. 그 우리랑 완전히 가방끈 사회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대한민국 엘리트들, 기득권 엘리트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그렇대. 그럼 병신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최종 학력이 중요한 거지. 대졸이잖아. 그리고 고작 중앙대 나와가지고 그렇대요.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도 저는 은근히 학벌 중심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저 큰아들놈 고졸이에요, 고졸. 예. 얼마 전에 대학 갔다 때려쳤어. 대학에서 제대로 배울 게 없다고. 잘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때려쳤어요. 뭐 학교를 대학을 갔는데 뭐 가르쳐 주는 게 없대. 배울 게 없대. 그래 배울 게 없으면 가지 마라. 배울 게 없는데 왜 대학을 가냐? 예. 그래서 예, 웃기는 소리들입니다, 다. 무슨 지들이 그래. 그럼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 뭐 그렇게 뭐 일을 잘했습니까? 나라를 그렇게 잘 이끌어 왔어요? 응? 최평 고졸. 저는 고졸인지 대졸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 졸업식을 안 갔어. 그리고 졸업장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마 뭐 졸업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잘난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할 건데. 뭐 갑자기 옆으로 얘기가 새긴 했는데, 예. 그거 뭐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니다. 예. 뭐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다. 그 지들 생각이고. 예. 그렇고 아까 검사 얘기할게요. 민키님 성우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예. 그 성우를 포기한 게 아니고 학교를 다녀봐야 시간 낭비다라는 걸 깨닫고 왔어요. 얘가 딱. 예. 저를 닮아가지고 영민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 성우 시험을 보는데 성우는 다 공채라고 그래요. 한 2달 사이에 깨달은 거야, 얘가. 제가 뭐 열심히 알아봤더라고. 그래서 성우는 공채인데 학력이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왜 4년이나 낭비를 하느냐. 야, 그래도 야, 대학을 가야 뭐 공채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실력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 녀석아. 너는 실력이 있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실력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아니, 프로야구 선수들, 예, 요즘 뭐 이정우 선수, 뭐 막 김혜성 선수, 이런 선수들 미국 가서 막 난리잖아요. 막 연봉이 막 수천억 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막 이러잖아. 예? 이 친구들 다 고졸이잖아요, 고졸. 고졸 아닙니까? 이승엽 선수, 뭐, 예? 유현진, 다 고졸이잖아요, 고졸. 고졸인데 뭐 잘만 살대, 씨발. 고졸인데 뭐가 문제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학벌주의 사회, 대한민국 학벌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가방끈이더라. 뭐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야. 예. 가방끈이 낮을수록, 짧을수록, 예, 가방끈이 짧을수록 사람들이 더 괜찮더라.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가방끈이 짧으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쪽은 모르겠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고졸이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못 갔죠. 예, 대학을 못 갔고, 부산상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변호사이긴 하지만 대졸이긴 하지만은 뭐, 예, 두 분에 비해서는 앞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나름 가방끈이 뭐 긴 편이지만은 우리가 뭐 사실 경희대 나왔는데 뭐 가방끈이 대단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예. 복만삼님, 짜왕님은 법무부 소관학교 졸업하셨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셔도 돼요. 예, 저도 학교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 서울구치대, 복명가왕도 되어 보셨고요. 예, 까왕이에요. 가왕이 아니고 까왕입니다. 예. 제란일교님, 공채는 전부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학력 안 봅니다. 예. 아니 그걸 알았나봐 제 아들이. 알아가지고 예. 쓸데없대요. 4년을 낭비하기 싫대. 제가 현명하다고 그랬어. 네가 능력만 된다라면은 4년 뒤에 성우가 되는 것보다는 뭐 한 몇 년 앞당기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해봐라.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뭐. 예. 근데 인생이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둬요. 잘했다. 예. 뭐 학벌이 뭐 중요하냐 이놈 나라에서. 예. 아버지도 그 대학을 졸업했는지 졸업하지 않았는지. 아니 저는 뭐 지금 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하고는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구나.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건 없어요. 예. 오히려 뭐 혼자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정치평론하고 있는 거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옆길로 완전히 새버려가지고. 네? 복돌이님, 저는 석사 나와서 강아지 뒷바라지 하고 있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네요, 이건. 아니, 이제 그런 시대를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뭐 열심히 또 공부한 사람들을 제가 뭐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저는 그냥 그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냐. 실력이 있으면은 뭐 고졸이건 중졸이건 실력이 있으면 쓰는 거고, 예? 아니, 프로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잖아요. 고졸이건 뭐 중졸이건 얘가 실력만 있으면 그냥 다 데려다 쓰잖아. 예? 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돌도. BTS가 뭐 전 세계를 지금, 예? 그죠? 휩쓸고 있는데, 휩쓸고 있는데, 그 BTS 친구들이 뭐 대학 나왔습니까? 대학 나온 친구 있나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공격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저는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무튼 그렇고, 예. 아까 브라질 얘기하다가, 예. 하여튼 뭐 브라질하고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그 뭐 미국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렇다. 예. 이런 상황이고, 어쨌건 간에 저는 뭐, 룰라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구나. 예. 룰라 대통령이 80% 지지를 받으면서, 예. 제이든 리님, 짜왕님 탈북민이 왜 이재명을 싫어하고 국힘을 좋아하는지 궁금했어요. 알아보니 삐라 날리면 후원금 주더라고요. 예. 예. 박상학이라는 탈북자는 그 돈으로 룸사롱 가고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못 날리게 막으니까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대통령 되는 걸 막은 거더라고요. 이런 비리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서 돈이 나오냐면은 미국의 그 인권재단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못 막는 거야, 이게. 얘네들한테 이제 돈을 줘요. 미국의 인권재단에서 내든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BTS 멤버들은 다 대학원 재학 중이에요. 군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놈들한테 돈벌이 때문에 이제 탈북자들이 저러는 건데, 북한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미국에서 이제 돈을 줘가지고 저거 풍선 날리고 뭐 이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수출인가?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뭐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미국에서 돈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이 돼 있는 건 맞다.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는 이게 그 경기도민들 안전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막긴 막았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죠. 예. 해결해야 됩니다. 그 탈북자들은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별로 좀 걱정이 되겠죠. 예, 탈북자들이 왜 국민의힘에 붙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생존의 문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생존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다 지켜보셨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보통 개선되는 방향으로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어쨌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탈북자들은 내가 이러다가 진짜 뭐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붙는 뭐 자기들 생존권 문제니까 뭐 알아서들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생존권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걸로 돈벌이하고 풍선 날려갖고 돈벌이하고 자기들 먹고 살라고 남북관계 엉망으로 만들고 그거는 지들 생계 문제라면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은 우리 안전이 위협되고 우리가 불안해지니까 그건 우리 생존권 문제니까 우리 생존권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죠. 자꾸 이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12시 30분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룰라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간중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80%가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룰라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한국의 룰라처럼 퇴임하실 때 80% 지지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고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고 경기도 도민들이나 성남 시민들이나 이재명 후보,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 일을 잘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이 일을 내가 못해야 되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도지사 했는데 끝나고 날 때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권한도 더 많고 힘도 더 있는데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겠지. 일산대교도 이제 무료화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대한민국 곳곳에 일산대교 같은 게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저는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졌어. 나이 먹고 60대가 되니까 힘들어. 뭐 그래가지고 들어눕지 않는 한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해도 뭘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 걸 그냥 열심히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8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돌이님 1시까지 갑시다. 1시까지 할까요? 그냥 오늘 여담을 많이 한 김에 하여튼 할 얘기는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고 끝낼 테니까 또 내일 쉬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요일까지 이제 좀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목요일까지 방송을 좀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심 쓰지 뭐. 그럼 저 커뮤니티에 다시 공지를 할게요. 혹시 또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 다시 공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건 꺼낸 얘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80% 지지 뭐 이렇게 받을 거다. 근데 시작할 때 막 60%로 시작하면은 진짜 80% 지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수 확장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제 퇴출시키는 걸로. 그렇다고 보수 정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과 같은 이제 극우, 반동, 범죄 이런 정당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고 그나마도 좀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진짜 보수 세력이 괴멸되는 상황. 보수 세력이 괴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보수 세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정상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수 유권자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만 남는 게 아니야. 근데 맨정신인 사람들 데리고 정치를 해라 이거야. 뭐 명태균 이런 애들 데려다가 조작질하고 뭐 계엄 선포하고 뒷돈 받고 고속도로 막 장모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뚫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수 정당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을. 그게 우리 이재명 대표의 전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자, 저는 이게 뭐 천기누설했다고 봐요. 저는 뭐 누차 강조를 해온 얘기지만 왜 60 얘기를 하느냐 제가. 60%가 실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떠나서 나오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이재명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범죄 집단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키고 한국 정치판을 새롭게 짜서 진보건 보수건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진짜 60% 넘어가면은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뭐 60 판세가 객관적으로 판세가 저는 60%를 넘는다 이런 판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조선일보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60%가 넘어서 이재명 시대가 완전히 이재명과 민주당 시대, 민주정부 20년, 30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적어도 대선엔 이길 수는 없어도 완전히 망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자. 이러다 다 죽는다 진짜. 이재명이 60% 넘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것만큼은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조선일보가 이제 저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하고 보수 진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연임제 개헌이 장기 집권 플랜 아니냐. 시나리오 부상에 골치 아픈 민주당. 요거는 뭐 그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확대 해석해갖고 일부러 확대 해석해서 이재명이 장기 독재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 연임제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공포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뭐 저는 연임제 개헌, 연임제 개헌 빨리 200석 집권 초에 200석 만들어가지고 연임제 개헌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꼬물 할매님, 윤 씨는 왜 구속 안 해요? 그거는 지기현이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들 받고 있으신데 뭐 이제 와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구속할 리도 없고 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또 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이제 상관없는 문제고 지금 빨리 대선 이겨가지고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싹 다 잡아 넣으면 돼요. 그 누굽니까? 그 서지영 검사를 뭐 특검장을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내란 특검장을 상설 특검이긴 했는데 그거는 서지영 검사를 뭐 내정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꼭 서지영 검사 아니더라도 민변 쪽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 김경호 변호사인가요? 아주 뭐 윤석열 일타 변호사. 그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뭐 인간 AI 변호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아주 뭐 그냥 그 살 한 점 안 남기고 싹싹 회를 칠 이런 기세들하고 이런 분들 뭐 특검장 시키면 바로 구속이지 뭐.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뭐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저는 지금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손보는 게 낫지. 검찰 애들이 지금 손대가지고 검찰이나 지금 사법부 애들이 손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 재판 대충 질질 끌다가 특검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내란 특별재판소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뭐 판사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탄핵하면 안 됩니다. 저 대법관 탄핵, 조희대 탄핵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헌재에서 살려줄 수 있어. 그리고 또 탄핵할 수가 없잖아. 뭐 또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그러고 탄핵하고, 조희대 날려버리고 대법관 임명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뭐든지 빨리 하면, 이게 급하면 체해요.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때를 기다려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시간 많아요, 여러분. 이제 14일 지나고 나면은, 예. 쟤네들 벌써 겁나갖고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기현이 저거 룸사롱 저 새끼, 저거 뭐가지 쳐야 되는데? 뭐, 그것도 뭐, 필요는 하죠. 나쁜 놈이니까 혼은 내줘야 돼. 그래갖고 뭐 재판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기현이를 징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기현이 바꾸면 뭐예요? 닦아놓고. 그 지기현이보다 더한 놈이 더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아? 사법부를 조이대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기현이 날리는 거 전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특검 쫙쫙 통과시키고 특별재판소 만들고 그래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예? 지금 어설프게 가가지고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하면은 나중에 손도 못 써요. 급할 거 없어. 지기현이도 그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때가 손 봐주면 돼요. 제대로. 뭐 손 못 볼 게 있어. 그냥 탄핵시키면 되지. 그때는 뭐 선고형이라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런 게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주도권 진 상황이고 지금 뭐 이번에 5년 보고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선이. 우리가 5년 보고 가는 대선이 아니에요. 이 대선은 5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자 이런 대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끝나고 그 대선 때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가지고 정치 새 판을 짰어야 되는데, 예? 이 고구마 문재인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 새끼들 살 길 다 열어주고 우리끼리 싸움 나고 개판 치는 바람에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겁니다. 지금 원래는 그때 뭐 누굽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복돌이님 날개는 비상이고 추락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예, 콘크리트 이재명님. 예. 콘크리트를 달면 날지를 못하잖아. 예. 모든 새는 추락하는 게 아니죠. 예. 잘 날았다가 잘 앉지.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민주정부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단지 눈앞에 거 보고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 큰 그림 봐야 된다. 예. 저는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 확장 전략이 옳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하나만큼은 정리를 시키자. 건강하고 건전한 보수는 살려두고 뭐 대한민국의 적폐만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적폐 청산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이 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권력 딱 쥐고 특검 제대로 뽑고, 예.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정리하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연임제 개헌이 장기 집권 플랜 아니냐. 뭐 이재명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봉화혁명님, 짜왕님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루도 쉬는 건 이해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편히 쉬고 재충전하시고 오세요.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1년 365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제 더 쉬고 가겠습니다. 힘들어. 씨. 농담이고요. 예, 개인적인 좀 볼 일이 있어서 자, 목요일까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이재명 후보가 장기 집권을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장기 집권하는 것까지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확실히 저는 60% 찍어줘야 됩니다. 60% 찍어야 된다 이번에. 60%가 나올 거다가 아니라 그거 뭐 사실 객관적으로 예측하면은 저는 뭐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뭐 50% 중반대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금메달, 은메달이 하늘과 땅 차이듯이 90점하고 89점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아쉽게 이재명 후보가 89%가 나왔잖아. 이게 90%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느낌이 다르잖아, 우리가 주는 느낌이. 60% 대통령하고 59% 대통령은 저는 느낌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금 고개 낮추고 조심해야 된다. 계속 긴장하자. 뭐 이거 뭐 당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지지자들 차원에서는, 예, 이번에 진짜 60% 한 만들어 보자. 예? 그리고 우리 저 보수 유권자들이나 뭐 중도 유권자들에게도, 예?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어차피 이재명 되는 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힘을 한번 실어줘라. 어? 힘을 실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개혁,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바꿔보게 만들자. 쟤네들은 이제 이재명 독재론이 나왔는데,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론으로, 이재명 개혁론으로 나가야 돼요. 아, 그게 아니에요, 판세가. 아니, 판세를 유권자들이 모르질 않잖아, 이거는. 아, 민주당에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진정성이랑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권자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정치야. 응? 아, 지금 뭐, 기름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수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예, 유권자들 동원하는, 이건 저는 20세기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지금. 정치 수준,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야. 다 알아. 지금 판세가 어떤지 꼭 유시민만 압니까? 아니, 여기 우리 채팅창에 제가 뭐, 이번에 이재명 반드시 됩니다. 이런 얘기 뭐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예측을 하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53% 나올 것이다. 뭐, 58%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막 쓰시대. 그게 그냥 개인이 무슨 점보고선, 점치니까 63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예? 지금 신중기 님도 62% 넘을 것 같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개인, 뭐 제가 무슨 평론가라고 그러고 제가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는 재방송 준비하고, 재방송 뭐 하고 하느냐고 막 뉴스 검색하고 공부하고 하긴 하지만, 다른 유튜브는 못 봐요, 제가. 예? 하루에 뭐 한두 개, 잠깐 필요한 부분만 보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평론가가 최한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잘난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방송도 다 보시잖아. 여러분들은 막 두세 개씩 보시잖아요. 뭐 아는 분들은 막 서너 개씩 보시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가만히 보면. 예. 제 채팅창 보면은, 아유, 뭐 내가 방송에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나보다 더 잘하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집단 지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의 정치인들, 그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의원들은 그 여의도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일 하느냐고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우리 유튜브 열심히 보는 당원들, 지지자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정무 감각이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아. 예? 그랬다가 국회의원들 헛소리 한 번 했다가 디립다 쳐맞고 참교육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안 속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원 문제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을 때, 예전에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 뭐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내각제가 어떻고, 이원 집정부제가 어떻고, 중임제, 연임제가 어떻고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고, 예, 그 뭐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예? 그 국채와 관련해서 뭐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각제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아는 거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뭐 그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개헌 얘기 나오니까 이거 내각제 아니냐, 이원 집정부제 아니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 아니냐, 내각제 말만 바꾼 게 분권 대통령제 아니냐, 우원식은 그러니까 내각제 수계 아니냐,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 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옛날 유권자들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따라오겠지.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막,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겠냐고. 저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별로. 예. 판세를 더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죠. 예? 뭐 당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뭐 유튜버들은, 우리 당원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야, 이번에 이재명이 이기는 거 맞는데, 기왕에 대통령 되는 거 압도적으로 한번 밀어줘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게 한번 힘을 실어주자, 이런 프레임으로 가도 되지 않냐. 쟤네들이 이제 위기론, 보수 위기론이죠. 예.
이재명 독재론, 이걸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질 수도 있어. 이런 플레임으로 대응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기정사실 아니냐. 근데 한번 힘을 실어주자. 이재명이 대한민국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힘 좀 더해주자. 그래, 60% 한번 찍어주자, 우리가. 이건 뭐니, 얘는? 너 큰일 났어. 너 자유인, 너 이재명이 지금 개헌해가지고, 여기 잘 됐네, 오랜만에. 정금자가 왔어요. 살다 참. 요즘 많이, 제가 시청률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정금자들이 잘 안 오는데, 정금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 천기누설, 니네들 이거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지금. 민주당 계획이 뭐냐면은, 이번에 60% 찍고,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더 빼가지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거야.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개헌할 때는 그 대통령이 못 나오잖아. 출마를 못 하지. 자유인만 들어. 예. 자유인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예. 싸가지 없이 반말짓거리 하길래. 저도 반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서, 그러니까 10명 더 빼올 거야, 지금. 아까 190석 됐다고 그랬잖아. 지금 다 얘기됐어.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이랑,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거기 사회민주당하고 다 얘기됐어. 개헌하기로. 그러니까 10개가 모자르잖아,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10명 더 올 거야, 지금. 다 얘기돼 있는 거야, 이것도. 예? 김민석 의원이 막 깜짝 놀랄 거다 그랬잖아. 아직 깜짝 안 놀랐지. 10명이 와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200석 채운 다음에, 그래도 10명이 못 온다. 그러면은 명태균 그 특검 해가지고, 몇 놈 잡아 쳐놓으면 돼. 그럼 보궐선거 해가지고, 200석 만든 다음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 예? 연임제로,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당해년도 그 임기 중이 그 개헌하던 시기에 대통령은 출마를 못하지. 그치?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나오냐면은 김민석이 나오기로 돼 있어요. 김민석이 이번에 대선 끝나면 당대표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김민석이 나와. 예? 그러니까 김민석은 이제 이재명이 점 찍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이 대통령을 한번 할 거야. 4년 동안. 그 다음에 총리는 이재명이야. 대통령은 김민석. 그러니까 이재명이 5년 하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한 다음에 4년 중임제로 김민석이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점찍은 이재명이니까 김민석은 바로 대통령이 되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을 국회에서 총리로 추천을 해요. 왜? 국회 총리 추천제를 하기로 했거든,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을 총리로 추천하는데 이게 당원 투표를 해. 총리 추천을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해갖고 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총리로 해라. 안 하면 다 국회의원들 다 탄핵하겠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총리 요걸 4년을 해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을 나올 수 있지. 이재명이 다시 4년 뒤에. 그래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8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번에 5년, 그지? 이번에 5년 내가 계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후보도 필요 없어. 두 사람이서 계속 할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5년을 그지? 이재명 5년, 김민석 4년 하면 9년이지. 그 다음에 이재명 4년하고 4년 더 해가지고 8년, 17년. 17년 할 거야, 우리. 응? 자유인. 너 이제 차단. 예.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차단해도 됩니다. 예. 요게 우리 장기 집권 플랜이야, 이게. 내가 오늘 이 얘기 해주려고 그런 거야. 17년.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해, 그거. 얘기 좀 많이 해줘.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그 책사. 예? 민주당의 최고 브레인. 어둠의 브레인. 그런 최한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실세다. 예? 물 먹는 하마님, 좋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예. 이 사람이 실세고 진짜 책사다. 얘가 얘기하는 게 다 이재명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방송 나중에 한번 봐봐. 다 똑같은 얘기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 17년 장기 집권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예? 17년짜리. 여기저기 퍼뜨려, 여기저기. 조선일보의 제보에, 조선일보의 제보에 지금 막
예, 민주당 쪽 그 어둠의 책사가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니 그렇다며.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국민의힘 애들이 이러는 거 국민의힘 애들이 보수 진영에서 이러고 있잖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런데잖아. 연임제 개헌이 장기 집권 플랜 이래잖아요. 예. 이걸 또 뭐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진지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민석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금 뭐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이, 진짜 그 진지 드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이거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분들은 차은용 TV에 좀 안 오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좀 유머 좀 제대로 된 개그 좀 한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초를 치면 됩니까? 채팅창에다. 그리고 이건 정말 행복한 개그잖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희망회로지. 응? 장기 집권 플랜 17년짜리. 짜왕은 다 계획이 있다. 사실은 제 계획은 이거예요. 제가 85세까지 유튜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 인생 플랜이 85세까지 유튜버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30년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버를 하다가 분명히 쇠고랑 차는 일이, 정권 바뀌면 쇠고랑 차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미 이제 2번이나 서울구치소에 갔다 왔고 또 가기가 싫어요, 제가. 2번 간 게 아니구나. 한 번은 성동구치소, 한 번은 서울구치소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기가 싫어, 제가. 예?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는 한은 한 번은 또 가지 않겠나 싶어요. 윤석열 때도 내가 대단히 불안했어, 제가. 결국은 또 한 번 가지 않나, 내가 또 사고 치지. 이랬는데, 제가 85세까지 안전하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 30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예, 제가 55세니까 30년 동안 민주정부여야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감옥 갈 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지금 장기 집권 플랜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재명, 김민석으로 17년 버티고, 17년 동안 이제 제2의 이재명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 또 키워야죠. 17년 동안 열심히 키우면 되지.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17년 더 해야지. 17년이 아니구나. 4년씩이니까 그때 되면은 16년이 되겠네. 그럼 도합 17년에다가 16년을 더하면은 33년인가요? 네, 33년. 네, 33년만 하면 제가 안전하지. 네. 저는 안전합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저의 예언이 실현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대선은 어차피 뭐 예언할 필요도 없고 뭐 다 이기는 거 아는데 무슨 대선을 예언을 합니까? 촌스럽게. 네? 지금 대선 예언할 때예요. 이건 평론가 자격도 없는 거야. 대선은 뭐 우리 동네 우리 집 백두도 알아요. 대선에 이재명이 이긴다고. 예,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대선을 예측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건 아주 질 떨어지는 거예요. 예, 평론가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30년 뒤를 여러분들께 오늘 천기 누설을 해드리고 갑니다. 오늘 썰 이 정도 많이 풀었죠. 예, 오늘 보너스 하루 더 쉬려고 제가 진짜 오늘 보너스 푼다 진짜. 그리고 자유인은 여기저기 좀 많이 조선일보에도 좀 제보를 하고. 뭐 중앙일보도 하고 좀 신경 좀 써줘요. 예? 지금 어둠의 책사 최한욱이라는 사람이 장기 집권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장기 집권 음모 33년 간다더라. 예? 33년짜리가 지금 준비돼 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예? 너무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 이제는 그지?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허무맹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재명 후보가 5년 하고 그 다음에 점 찍은 이재명 나오고 예? 꼭 김민석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5년 하고 점 찍은 이재명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재명 8년 하자. 그 다음에 또 점 찍은 이재명이 또 8년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제 계획이.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도 아까 동의를 했잖아. 이재명 지지율이 룰라만큼 나올 거다. 브라질의 룰라만큼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예? 그래서 제가 85세까지 이재명의 프로보커터를 하겠다. 선동가를 하겠다. 왜?
나도 이제 줄 서야지. 감옥 가기 싫은데. 예, 권력에 줄 서야죠. 권력에 줄. 아, 그 맞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제가 예측이야. 아, 그 여러분도 동의했잖아. 이재명 퇴임 지지율 80% 나온다. 아니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나오는데 대선을 어떻게 집니까? 이재명 아닌 사람이 나오면 몰라도 점 찍은 이재명이 나오는데 제 얼굴에다가 점 찍고 이재명이라고 우겨도 당선될 판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연임제 개헌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나오고. 아니 룰라 대통령 지금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거 완전히 저는 아주 합리적인 지금 예측을 한 거예요. 30년짜리 예언을 오늘 대방출하고 가는 겁니다. 30년짜리 예언을.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꼭. 예?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제가 죽을 때까지 방송하려면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예, 이 정도까지. 오늘 그 배우자 토론 얘기를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그건 뭐 나중에 할게요.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미친 것들이지. 그래도 뭐 그 썸네일에 있었으니까, 예, 또 방송을 또 이틀 쉬니까, 예, 그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예, 욕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썸네일에 있는 얘기는 다 하고 끝내야지. 자, 영상 잠깐 보시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목드리고요. 매체명과 이름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뭐 특별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은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후보자들 그 배우자 토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분이 120원짜리 8,000원 비싸게 팔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조작한 그분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빼고 있다. 예.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제가 저 뭐 배우자 토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반농담적으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 누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선거이고요. 저는 솔직히 배우자 토론이라는 게 어떤 목적인지 알 것 같은데, 예, 성사될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지금 후보자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게 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이 지금 3회밖에 진행 안 되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많이 하자는 식의 제안이 하는 게 정무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거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죠. 뭐 장난합니까 진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은. 아니 전 세계 아니 영부인 뽑아요? 예? 아 영부인 나와가지고 왜 토론회를 합니까? 선거가 장난입니까? 아니 저런 당이 전 다 떠나서요. 저런 당이 저게 지금 허경영도 저런 짓은 안 했어. 아 그리고 배우자 영부인은 아니죠. 예, 배우자고. 아니 지들이 그 미친 여자가를 지들이 영부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 배우자 아예 이번 공식적인 지위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 만약 뭐 투표도 하지 그래?
영부인으로서 적절한가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영부인은 근데 부적절해. 그러면 이혼을 시켜. 이거 진짜 장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선거판을 완전히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될 일도 아니고.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웃음거리. 해외 토픽에 나와요. 야, 대한민국에서는, 야,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더라. 저거 미친 나라다. 미친 나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웃음거리입니다, 지금. 두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 외신에 이거 다 나옵니다.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지. 저런 미친 나라가 어딨냐고. 세계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 사람들이 후보자들도 아니고. 그럼 뭐 자식들도 나와서 토론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나와서 토론하고 집에서 지키는 개새끼들도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지 그래. 애완견들도 모여가지고 토론을 시켜봐야 돼. 그죠? 아, 윤석열이 토리가 윤석열보다 권한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 개가 예? 실세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반려동물들이 남편들보다 더 대접받는 뭐 이런 집안도 많다고 그러던데. 사실 김건희도 그랬잖아. 윤석열을 개새끼 취급만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개들도 토론을 해봐야지. 나중에 실세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국정에 개입할 수 있잖아. 진짜 개입이네. 국정 개입이 되네 이거는. 해위키님 장모도 토론해야 되겠네, 그죠? 장모도 토론해야 되고, 경호 실장 할 사람들도 토론하고, 다 해, 다 씨발 모여가지고.